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강원도 이슈를 까칠하고 또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서린 비판과 독설 시사구수의 날카로운 강펀치 시사계 아이돌 강원대학교 정치교육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초복이었어요. 초복. 몸보신 좀 하셨어요? 폼보신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아니 연배도 저랑 비슷한데 저는 막 잘 찾아 먹는 스타일인데. 뭘 주로 드세요? 저는 이제 여름철 되면은 네. 삼계탕이나 장어를 먹는데 네. 장어는 비싸서 삼계탕을 옮겼어요. 아, 예. 하여튼 우리가 여름에 무더위가 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뭐 각자는 다르겠지만 여러 방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보신용 뭔가를 먹잖아요. 사실은 건강을 네, 위해서. 많이 드세요. 네. 근데 또 이 먹는 것만큼 또 요새 민감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건강. 100세 시대 오래 살수록 병은 늘어나니까 이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이 모든 걸 쫙 보장해주면 좋잖아요. 하여튼 올해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89년. 그리고 네. 또 하나 참 요즘에 문재인 케어 하잖아요. 예, 예.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도 2년.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됐네, 오늘 이제 벌써.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요. 100세 인생 건강보험으로 되겠냐고 전해라 라는 주제로 오늘도 강의를 아니 약간 가락이 되시네 오늘. 아니 PD가 이렇게 해달라. 죽겠습니다. 나 정말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한 20-30년 전만 해도 네. 병원 가기 네.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입원하는 건 정말 어려웠고.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하는 거에 큰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진 맞아요. 않는 것 같죠. 아니 맞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아유.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봐도 정말로 잘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특히 우리 저기 기사들도 많이 쓰지만 그다음에 재미 교포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치료도 못 받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형편없어요. 미국. 아니 다 참아요. 우리 감기 걸려도 막 이러잖아요. 저도 오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한 번 가면 몇백 불 네. 금방 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보험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의료보험 제가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1977년에 의료보험이 시작돼서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이 네.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그렇죠. 이런 이제 1989년. 체제가 이제 네. 완성이 됐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간이 세계에서 제일 짧은 기간에 쫙 된 거네요. 그럼요. 굉장히 빨리 안착이 된 거죠. 미국에서 이거 하려고 오바마 케어라고. 그렇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또 다 그냥 아유, 트럼프 맞습니다. 행정부 아우, 들어와가지고 정말 난리예요. 난리죠. 아유, 네. 그래도 한국 참잘 네,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의료보험에 포함돼서 적용을 받아서 흔히들 우리 병원 갈 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보험이 다 돼서 정말 내 돈 크게 안 들어가고 의료보험만 내면 그냥 병원 가서는 조금 내는 거, 몇천 원만 내면 다 되는 거. 그렇죠. 개인 부담하는 거. 예.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가서 보면은 보험 안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보험 안 되는 거. 흥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전문 용어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는 비급여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보험 안 되는 게 많아서 예. 문제예요, 사실은.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급여라는 거는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네. 비급여는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 네, 맞습니다. 누가 내죠? 환자 본인이 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비급여라는 게 예를 들면 상한선이 있거나 네, 또는 이제 이게 뭐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나 뭐 이런 문제가 맞습니다.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2017년 8월에 그 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죠. 맞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2022년까지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 개인이 내는 돈은 아주 최소화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네. 이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또 건강보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네. 뭐 이쪽에 또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문재인 케어를 직접 설계하신 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을 직접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 100세 인생 건강보험으로 되겠냐고 전해라. 한번 해보실래요? 갑자기 그렇게 치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흉내를 내보세요.
전해라고 되겠냐고 전해라. 됐어요. 잘하죠. 네. 이 키워드부터 정리하고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한마디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돼야 된다고 전해라. 이거. 고민 안 하셨구나. 이게 요새 고민 안 하셔. 제가 고민 안 하시네. 설명을 해드리면 아니 고민이 나 강의자도 바쁜 분야도 공격 소재가 생기셨어. 요새 뭐 세상에 계속 당하다가 방학이고 그런데 좀 연구 좀 해서 와야지. 네. 시청자들 다 알아요. 네. 자, 이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 그 우려만 전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돼야 설명이 되는 거죠. 길어 하여튼 연구 안 하고 오시면 설명이 그래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긴 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또 끊임없이 의료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비급여가 자꾸 늘어날 나와요. 수밖에 없죠. 네. 자, 네. 하여간 뭐 마음껏 저를 비난하셨으니까 한번 모처럼 비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이거 진짜로 어렵게 생각해서 한 건데 정말 네 좋습니다. 하여간 선배님 거는 네. 골다공증. 네 좋습니다. 뭐 하여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확대해서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게 골다공증. 그 사진 찍은 뼈 보셨죠? 예. 저는 아직 문재인 케어가 3년 남았으니까 네. 어느 정도 보완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멍 뻥뻥 뚫려 있는 뼈처럼 보인다. 건강보험이 라는 의미에서 골다공증으로 했습니다. 뭐 설명이 오늘 필요 없죠. 선배님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사실은요. 꼬리가 어디 갔어? 네네네. 감추셨네. 그래도 의도는 보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네, 전제를 했잖아요. 네네. 뭐 국민이 잘 사는 선진국은 아파트에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제가 그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가장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된다면 이게 된다면 이제는 뭐 어디 세계 어디 나라도 부끄러운 의료 시스템이 될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네. 저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오늘 이제 모시려고 제가 뒷조사를 좀 했더니 요새 뒷조사를 또 그렇게 하시대. 요새는 뭐 온라인상으로 다 되니까 제가 사실 발표만 안 팔아도 돼요. 시간만 조금 드리면은 뭐 저 서울의대에서 보건의료 정책 교수 하셨고 청와대에서 사회복지수석 하셨고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장으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데 어떤 자리 계실 때가 제일 좋았습니까? 다 쉬워요. 다 쉬워요. 다 쉬워요. 다 쉬워요? 이거는 저기 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는 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할 때 우리 막 충격 먹는 건데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이거 제가 뒷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우리나라 아니, 뒷조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잘 돼 있다, 뭐 미국하고 비교하는 그 기사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이 80%인데 우리는 60%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지제도로 보자면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OECD 이제 가입한 그런 국가 중에 미국은 이제 복지제도가 제일 좀 안 좋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나라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최고봉은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유럽,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잘하는 그룹으로 이제 들어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 중간쯤 된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의료보험이 이 혜택을 주는 적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의료보험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케어로 지금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MRI나 초음파 이런 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초음파를 지금은 전액을 다 본인 부담금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비급여 부분이 있고 급여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암이나 이게 뇌수술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자기 집안이 휘청할 정도로 진료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보험이니까 위험을 막아주는 건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금까지 그 위험을 완전히 막아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건강보험으로 이걸 하나를 다 풀어주면 그냥 비싸지 않은 보험료로 지금 건강보험을 좀 올리더라도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이제 그 국민들이 그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하나는 없애주는 방향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병원비 걱정 하나는 잊어버리게 하자. 문재인 케어가 좋은 거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뭔지는 잘 모르세요. 이게 진짜로 뭔지를. 네. 이제 그래서 핵심,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지금 금방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배경 설명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급여 확대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 급여 확대를, 보험 적용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 현재 급여가 보험 급여가 있고 혜택 되는 거 빠지는 거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빠진 거를 다 집어넣고 이제 그 혜택을 그 이제 비율을 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보험 부분, 이 빠지는 부분을 그냥 놓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험 적용을 점점 확대를 해주면 병원 쪽에서는 이 비급여 부분을 자꾸 팽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팽창을 시키게 되니까 그게 풍선 효과가 벌어져요. 그래서 급여 확대를 해놓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또 줄어들어 있어. 비율이. 아니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비급여를 많이 해야지 돈이 좀 돼. 의료보험 많이 해봐야 힘만 들어. 그게 현실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보장성 문제를 풀려면 비보험으로 돼 있는 이 비급여 진료를 다 건보에 집어넣어야. 그러고서 이제 가격 책정을 다 해서 이게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거가 이제 문재인 케어의 가장 핵심이에요. 네, 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중에 막 돌아다니는 또 말들이 있어요.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느 말이 맞아, 거짓이야, 진실이야 이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코너입니다. 제가 잠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고갈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연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것인지 이사장님, 진실 혹은 거짓?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짓에 가까운 겁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건보는 그 고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매년 돈을 걷어서 매년 돈을 쓰기 때문에 다만 건보에는 잔액이 있어요. 이 잔액을 이제 그 남기는 이유가 혹시라도 지출 초과가 될 때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준비적 입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잔액이 지금 현재 20조가 있습니다. 20조. 네. 그러면 20조가 있다는 거는 그 동안에는 그 보험을 지급을 하고서도 20조 정도 돈이 항상 남았다는 뜻이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서 그거를 20조를 10조만큼을 꺼내 쓰기로 하고 10조를 남기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식으로 이제 쭉 가게 되면 이제 아까 26년에서 고갈된다고 했는데 그 건보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잔액이 이제 영원히 된다는 뜻이에요. 잔액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잔액이 영원히 된다고 해서 그 해에 보험 혜택을 못 주는 게 아니라 매년도에 수십조를 걷어서 수십조 쓰고 잔액이 영원인데
그걸 못 줄 리가 있나요? 사실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이 두 번째 진실로 거짓 좋아요. 질문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3.49% 인상이 됐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면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데요. 이것도 진실이 아니고 거짓에 가깝다. 왜냐하면 문재인 케어를 하는 5년 동안은 3.2% 보험료를 그 평균적으로 올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그냥 3.2% 평균을 유지하겠다는 말은 지난 10년과 동일한 인상률은 유지를 하겠다. 그 대신 아까 20조에서 10조로 돈을 꺼내 쓰겠다. 과다 적립된 거를 꺼내 쓰겠다. 국고보조도 좀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를 하는 동안에는 그 계획을 지킬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보험료가 늘어나는 거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 케어 부분은 예정대로 하지만 이제 20년대로 2020년대로 늘어나고 30년대로 가면 명백히 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그에 따른 보험료 조달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끝나고 문재인 케어가 이제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료의 인상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 자,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이제 그 생각을 보험 부분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수입 지출이 늘어나서 팽창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이 또 이제 그 동전의 뒷면이 있는데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을 적게 내겠습니까? 아니면 보험료를 조금 내고 병원에 갔을 때 목돈을 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선택은.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그 총 진료비가 총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로 보자면 건강보험 속에 집어넣어야 그 증가 속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비급여는 시장 가격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게 그 팽창률이 훨씬 빨라요. 그런데 건보에서 들어가면 이제 건보에서 컨트롤을 하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증가율이 줄어들어요. 그게 풍선 효과예요. 그 풍선 효과를 줄여야 앞으로 고령화가 되었을 때 늘어날 그 이 의료비를 쉽게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굉장히 인프라가 열악하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이러면은 이게 더 큰 병원으로 몰린다면 이게 더 문제가 더 클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좀 수도권이나 이 지방의 차이를 좀 반영한 그러면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지방에 있는 이제 그 병의원들을 강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과 똑같은 질의 그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으면 굳이 교통비 들여서 서울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강원도는 좀 특별하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병원이 들어올 전망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좋은 의사가 들어오실 전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설사 정부에서 좋은 병원을 세워주더라도 제 생각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병원을 세워주면 강원도의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근데 강원도에 정말 그 제가 그 강원도 보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이 방문 간호사, 방문 복지사의 개미군단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개미들을 풀어. 그래서 그분들이 강원도 골짜기에 계시는 분들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ICT 기기를 갖고. 그렇고 이제 현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계시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피부에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욕창이 생겼다든지 이런 걸 거기서 비춰 보이면 거기서 바로 병원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식으로 해라.
라는 거를 원격 이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원격 진료를 하면 여기서 이제 현장성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걸 연결을 해드리면 강원도에서는 이제 정말 이 방문보건이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 돌봄 체제가 되면서 ICT의 요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이 우리 강원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꼭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이제 정말 새로운 모델이 생겨요. 근데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이제 다 정착이 되면 그거를 의원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 의원이 일하는 거의 비중은 몇 배로 이게 증폭이 될 수 있어요. 가치가. 그렇게 연결이 된 의원들을 또 병원하고 연결하면 그 병원의 가치가 증폭이 되겠죠. 그럴 때 현대적인 병원을 적절하게 또 공급을 해주면 이제 그때 이제 정말 강원도가 이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우리나라 의료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사회의 돌봄, 커뮤니티 케어는 일본이나 유럽이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그게 이제 고령화의 대책 중에 핵심적인 대책이거든요. 자, 시간은 없고 여쭤볼 말씀은 많아서 이제 준비한 순서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Yes or No입니다. 자,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No.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우리나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Yes. 문재인 케어 이후 덜 아프고 덜 심각한 환자만 혜택을 받고 있다. No.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민간 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Yes.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규정이 강화되었다. Yes. 정권이 바뀌면 정책 기조가 달라져 원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No. 문재인 케어 후대의 짐이 될 것이다. Never. Never. 네번까지. 네네. 새로운 영어 단어를. 네. 세게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자,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차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다? 그건 패스. 이것도 패스. 패스입니까?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답변을 네. 일단은 점수 주는 거를 직접 설계를 하셨으니까 저는 뭐 한 99점 할 줄 알았더니 패스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겸손하시다. 계획했던 것 중에 어느 정도 했다는 데 대한 감 같은 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뭐 무난하게 이제 순탄하게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난점이 많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MRI, 뭐 초음파 이런 거 큰 덩어리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 뭐 이제 임플란트 이런 큰 덩어리 했는데 앞으로 남은 거는 자잘하지만 이제 굉장히 의학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의사들하고 이제 그거는 진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우리나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뭐 대충 비전문가들도 뭔가 필요할 거야 이렇게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단의 조치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거 의료보험료 엄청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인데 뭐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특단의 조치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미군단 까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2050년경이 되면 한국 전체 인구의 38%가 65세 이상이 돼요. 3분의 1이 훨씬 넘죠. 65세 이상이 되는데 환갑을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쯤 지나면 한국의 인구가 환갑 전의 인구 반, 환갑 후의 인구 반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유럽에서나 이제 미국에서도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살도 있던 곳에서 늙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는 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집을 옮기더라도 이제 그 시설로 옮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살 수 있는 이 1인 주택, 노인용 주택으로 옮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노인 주택의 1층이나 이 그 단지 같으면 관리동이 있을 곳에 복지동을 짓자. 바꾸고 이제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 방식으로 케어 방식으로 이제 엮어줘요. 그렇게 하는 거 훨씬 효과적이고 행복하고 돈이 적게 든다. 그렇게 그 터닝을 하지 않으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 이사장님은 민간보험 많이 들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도 됩니까, 국민들? 뭐 실손보험 뭐 이런 거 안 보면 안 네, 됩니까? 지금은 조금 용도가 남아 있을 거예요. 문재인 케어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비급여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케어 완성이 되면 그게 그 전체적으로 보장률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다 완성이 돼서 본인 부담 상한선제를 걸어요. 그 본인 부담 상한선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본인 부담액만 일정만 내면 그 다음에는 진료비가 치료비가 얼마가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이제 그거를 그 자보에서 다 해주잖아요. 건보도 똑같이 할 거예요.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100세 인생 건강보험으로 되겠냐고 전해라였습니다. 자, 이사장님의 이슈 워드는 뭐입니까? 정리를. 건강보험은 필수품이죠. 네, 건강보험은 필수품이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입했는데 네. 그 상품이 완벽하지 못했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그러나 그래서 완벽한 상품을 모든 국민에게 드리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잘 들었고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네. 좋습니다. 하여튼 바쁘신데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